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 자율과 책임, 이렇게 우리 조직 문화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 회사의 크루 10계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루 10계명은 배달의 민족의 11가지 일을 잘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11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회사에 맞도록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일 잘하는 크루 10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정했는데, 1번을 보면은 세상을 연결하는 확장 마인드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노력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만 잘한다면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혁신을 가져오고 세상을 연결하려는 노력,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맡은 일만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다음에 어른으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직원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고 일일이 간섭보다는 최소한의 규칙이나 규정 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법인카드도 주고 결제도 사전결제보다는 일단 집행하고 일 끝나고 그리고 뭐 보고하는 식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모든 직원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포지션에 최적의 인재를 앉히라 그랬어요. 동종업계보다 조금 더 많은 보수를 주면서 좋은 인재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알게 될 텐데 넷플릭스에 키퍼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실행을 하고, 우리가 조직 문화를 준비를 할 때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한 데가 스포티파이하고 넷플릭스입니다. 거기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쪽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용어 중복이라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에 이익이 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좋다 이거예요. 단지 하는 행동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의 롤모델이다. 뭐 사업 수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행동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회사를 떠날 때가 됩니다. 거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구성원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회사를 떠나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직한 피드백 교환과 자기 객관화라고 있어요. 회사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건 회사의 발전이 안 됩니다. 바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인지를 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루즈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의 이 행동이 회사 발전에 지장을 주니까 이걸 고치세요. 그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경고를 2번 정도 줬는데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나 업무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혁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끌거나 뽕에서 적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직업을 바꾸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앉아서 고객이 이거 힘들어요, 에라 있어요 요청할 때 이걸 개선하고 서비스를 변경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객이 말하기 전에 고객한테 먼저 물어보자는 거죠.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편한 게 뭐냐, 힘든 게 뭐냐, 그런 걸 다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고객이 우리가 200 몇십만 명인데, 그럴 때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고, AI가 못하는 그 이상의 범위는 우리가 직접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 자질을 갖추라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 자질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사람이 말을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신규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다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고, 말만 하면은 토시 하나 가지고 트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안 된다고 말할 때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걸로 하자. A는 안 되니 B로 하자. 나는 A에 반대하니 B가 좋겠다. 그런 식으로 B라는 대안을 항상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발표나 아니면 문서를 작성할 때 서술이 너무 길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서두에 말하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하고, 서술도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서술조차도 간략하게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시간 전략을 해주고, 또 서술이 길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만약 서술이 너무 짧아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 질문에 또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세계에서 놀아요. 혼자는 일을 잘하는데 팀워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퇴사를 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성이나 팀워크다. 이제
그걸 깨달아서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미래를 본인이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그랬죠. 조직 체계와 명칭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성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OKR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을 할 거예요. 원하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라. 가슴이 뛰는 목표를 만들어라. 실제로 문구 자체를 가슴이 뛰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생기고 막 열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무조건 AI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AI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업무에 또는 생활에 이렇게 접목을 한다면은 여의도에서 일 잘하는 우리 크루원이다 그런 소리를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